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얘기부터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에 피격돼서 숨진 공무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내용은 좀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책임을 동생과 저희 가족에 떠넘기고 해경은 제 동생과 같이 있던 동료들한테 월북 가능성이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조사했는데 왜 월북으로 단정에 발표했나요? 자고 우면보다 모든 정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조속히 종결 바랍니다. 선원들이나 동종 종사자들에게 월북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전부 불가능하다고 할 겁니다. 무궁화 선언 10호 선원들의 진술을 공개해 대통령의 편지 내용대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조사 결과 기다려보자라는 건데 가족들은 아예 이제 해경 조사를 아예 끝내버리자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정청래 의원님. 대통령의 편지를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네. 이제 진실규명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고 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또 아들에게는 가족들을 잘 챙겨달라. 계속 지켜보겠다. 이제 이런 굉장히 좀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편지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보통 이런 편지를 쓸 때는 대통령 육필로 먼저 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달을 해요. 그럼 비서관이 타이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각에서 왜 타이핑이냐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것은 너무 지엽적이고 문제 삼기 위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밑에 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이게 자필 서명이 있거든요. 네. 그게 대통령의 공식 편지이면 분명하고 가족들이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따뜻한 위로를 담은 그런 편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의원님. 이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면은 이 자진 월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유가족들은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월북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성급하게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말씀이 그냥 말로만 위로한다. 해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가족들은 해양경찰청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국회 농해수위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해양경찰청장이 자기가 한 발언을 수시로 번복을 했거든요. 그럼 뭐 지켜본 국민들은 무슨 저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수사 결과를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건 뭐 형식적인 편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받아보고요. 중요한 거는 해양경찰청이 기존에 또 정부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진 월북 그 예단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원점에서부터 처음에서부터 재수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짧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쟁점은 바로 라임 옵티머스 사태입니다. 연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국감 모습 잠깐 보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인사가 관여됨으로 인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피해가 커진 거 아닌가. 업무상 필요한 또는 법규로 요구되는 것 이외에는 그런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옵티머스 관련해서 7차례 공식적으로 민원이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왜 조사를 제대로 안 했습니까? 사모펀드의 숫자가 원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사모펀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7차례 이렇게 집중적으로 더군다나 회사의 전 대표가 상황을 잘 알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치를 안 한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옵티머스 양호 회장이 이현재 전 장관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금감원에 로비를 했고 금감원도 VIP 대접까지 해주면서 도와준 정황이 나오는데 이 원장님도 들으셨죠? 그런 그 정황 증거 비슷한 거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문건 보셨습니까? 얼핏 봤습니다. 얼핏 봤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걸 보고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진실성이 좀 낮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일부는 또 진실인 것 같고 없으십니까? 그 문건을 100% 부정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금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자,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보는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우선 저기 옵티머스하고 라임 이 자산 운용사가 끼친 피해가 2조 1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5천 명입니다. 대규모 금융 비리 사건이죠. 제가 그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보는 이제 이유를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펀드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은 이걸 쉽게 적발을 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일찍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지만은 그 전 대표가 라임 전 대표가 7차례나 걸쳐서 이 펀드에 문제가 있다라고 금융감독원에 제소를 했거든요. 근데 전혀 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아주 승인과 허가를 너무 쉽게 내줘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펀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가 청와대 행정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거론하면서 또 실제 만나기도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이 펀드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쳤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이게 제대로 이제 수사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에서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 보면 한전이 10억 원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한국마사회가 20억, 또 농어촌공사 30억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이제 원금이 보장 안 되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기업의 사내복지기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기금에 여태까지 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원금이 보장 안 되는 비보장형 펀드에 투자를 하려면은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내지 이틀 만에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것이 과연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수사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남부지검 추미애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남부지검에 있던 증권합동수사본부를 수사단을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 우리 이성윤 검사장도 이것을 이 중요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을 안 하고 조사 일부에 배당해요. 조사 일부는 고소 고발 사건 처리하는 데거든요. 이렇게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 비리 사범은 특수부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10명의 검사를 요청을 했더니 또 추미애 장관이 5명밖에 승인을 안 했어요. 이렇게 정부가 이 수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서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수사를 지연시키고 미루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 때문에 저희들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요 다음부터는 좀 짧게 좀 대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님. 저는 카더라 게이트 아니냐 이런 거고요. 분명히 대형 금융 사고 또 사기 사건으로 이제 규정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권력형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 뭐가 남아 있는 건 아니다. 저도 사실은 이 실체를 잘 모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권력형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려면은 무슨 대단한 정권 실세가 개입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을 때 뭐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다. 이런 거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러저런 의혹을 부풀리기도 하고 또 의혹을 캐묻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조국 사건 때요. 웰스 TNT 지금 기억이나 합니까 우리가? 코링크 피의, 뭐 소송 사기 이거 다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다 제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정경심 교수 재판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혐의 처분받았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 동생 같은 경우도 업무상 횡령 그거 한 건만 유죄를 받고 나머지는 다 7, 8건이 다 지금 무혐의 처분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군부를 떼면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권력형 게이트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런 확실한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라. 그리고 수사 인원을 더 증원을 했고 또 청와대에서도 오늘은 좀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와대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라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야당이 지금 의혹 제기하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네.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은 또 어떻게 질 것인가. 그래서 우선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하니 검찰발에서 나오는 그런 팩트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건은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옵티머스 사태하고 라임 사태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내부 문건이라는 게 나오면서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 문건에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건데 그 내부 문건과 관련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슨 문건 같은 것도 금감원에 보이기 위한 가짜 문서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 언론 보도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금감원도 이 문건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문건이 진짜냐 아니냐가 최고의 그 중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문건을 왜 그렇다면 가짜로 만들었을까? 만약에 그걸 허위로 만들었다면 가짜로 만들었다면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사고는 났고 그러면 어쨌든 본인들이 조사는 받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조사 과정에서 좀 유리하게 본인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조작했다면 조작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금감위원장도 조작되어 있는 문건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고 이게 소위 이제 하자치유 문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하자치유 문건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어쨌든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어떤 그런 문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보면은 정부 여당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요. 네. 또 이익을 공유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네. 그런데 수사에 대비해서 이런 가짜 문건을 만든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면은 그 자기가 사기친 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정관계 인사들한테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로비를 하면 그 뇌물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가 뇌물을 줬다는 증거를 만들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기죄로만 처벌받으면 10년 받는데 거기다가 또 뇌물죄까지 처벌받으면 20년을 받아야 되는데 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 해보고 금감원도 가짜다, 추미애 장관도 가짜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철벽을 치고 방어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2조 1천억이 피해액이에요. 네. 그거 노후자금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피해자 5천 명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그냥 슬그머니 이런 식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캥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게 단순한 사기 사건이다요.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속전속결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면은 그런 의심도 벗어날 거 아니에요. 또 의심을 벗어나는 것이 정부 여당이 유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다, 뭐 사실이 아니다,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김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혹이 더 증폭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아니고 단순한 사기 사건이라고 정부 여당에서 판단한다 그런다면은 속전속결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이 실제를 하루 빨리 밝히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그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자치단체장과 만나서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 부분이 본인도 자치단체장과 만났다는 부분은 사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만나서 본인은 로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거론됐던 인물들이 실제로 만나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자꾸 의심을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청래 의원님. 이재명 지사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만났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뭐 식사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저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두 사람만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만나서 밥만 먹고 친분 관계로 만나고 헤어졌다라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규정 수석도
만났는데 돈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거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이재명 지사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시기가 공교롭게 같은 시기고 또 이 사람들이 요러요러한 로비를 해달라고 그 고문 변호사인 최동욱 총장한테 부탁을 한 직후에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사면은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긴 만났는데 돈 안 받았다? 만나긴 만났는데 그런 얘기 안 했다? 그럼 그 사람 얘기만 듣고 그럼 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거냐? 그게 정도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강기정 청와대 수석은 옵티머스 사태랑은 관계가 없고 라임 사태에 그러니까, 거론됐던 인물인데 자, 요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전 회장이 5천만 원을 중간에 그 대표를 거쳐서 건넸다라고 대표, 지금 재판장에서 주장을 했는데 정작 중간에서 건네줬다라고 했던 그 당사자 전 대표는 나는 5천만 원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기정 전 수석한테 전해준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직접 전해줬다면 모르겠는데 통해서 전해줬다고 했는데 통해서 전해줬다는 전 대표가 처음 듣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권성동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돈을 전달해 주시고 중간에 이제 3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강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주장에 의하면. 예. 그래서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고요. 받았는데 전달 안 했을 수도 있고 네. 받았는데 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처음부터 주지 않았는데 허위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김병현 회장 입장에서는 재판장에서 이게 굉장히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이에요. 네. 뇌물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삼자를 통해서 뇌물을 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인정이 되면은 자기 형량이 이제 가중 처벌을 받고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것이냐? 이걸 진술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까지 돈을 주면서 노력했는데 너희들은 돈 받고 제대로 일해 준 게 뭐가 있느냐. 내가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이렇게 돈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용서하면 안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근데 자세한 거는 수사에서 밝혀내야죠. 저는 강기정 전 수석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직접 통화해 보셨어요?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법정 진술이 이런 거예요. 김봉현 회장이 5천만 원을 갖다 주라고 줬다. 이게 아니고 전해준 걸로 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강세 그 받았다는 분은 난 받은 적이 없다. 네. 전해준 적도 없다. 그래서 사실은 김봉현 회장과 이강세 대표 간의 둘 간의 논쟁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강기정 수석 얘기가 이름이 튀어나왔으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청와대 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는 보안 검색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현금을 갖고 오면 다 가야죠. 걸린다는 거고 또 본인이 갖고 나와도 다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청와대 밖에서 만났으면 꼼짝없이 뒤집었을 뻔했는데 다행히 청와대 안에서 만났고 청와대 안을 출입한 사람, 청와대를 출입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다 안다는 얘기죠. 돈 받지 네.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그 5천만 원의 자금을 빼낸 출처가 분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봉현과 이강세의 그런 친분 관계 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과정 이 등등이 있다 그런다면은 최소한 이강세는 김봉현의 진술이 일관성만 있다 그런다면은 최소한 변호사법 위반 정도는 걸린다. 그리고 이강세가 전달했는지 여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지금 수사를 이게 제대로 안 하니까 계속 국민들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제 강기정 전 수석이 만난 것은 청와대 아니니까 그때 당시 정황을 잘 살펴보면 되는데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라는 말도 했어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검찰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는데 CCTV 자료는 존속 기간이 지나서 없다 그러고 뭐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것 같은 경우는 강기정 전 수석도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검찰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CCTV도 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출입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것은 검찰이 제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밖에 뭐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에서는 즉각 좀 제출해달라라는 대통령의 당부인 것 같습니다. 글쎄 그 뭐
대통령의 말씀을 저도 오늘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고요. 뭘 협조하라고 하는 건지 좀 불분명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요 사건 뭐 과거에 무슨 지난 정부에 대한 소위 적폐 수사라든가 또 뭐 사법 적폐라든가 뭐 제가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라든가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수석 보좌관을 통해서 수사지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도 피해자가 5천 명인 사건이고 2조 1천억 원 사건인데 대통령이 진작에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지를 했어야죠. 과거에 비해서 과거하고 같이 균형을 맞춘다면은. 그런데 가만히 계시다가 청와대에서 수사를 협조하라는 얘기는 뭐 CCTV도 안 나오고 청와대에서 낼 게 없으니까 수사에 협조하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조하라는 의미보다 청와대는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협조하라는 말로서 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강기정 수석의 핸드폰, 뭐 그다음에 핸드폰 같은 거 포렌식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 문자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청와대 진짜 청와대 그 검색기에서 현금을 다발로 갖고 들어왔을 때 5천만 원이나 돈을 갖고 들어왔을 때 거기 그 검색기에서 다 적발이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다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니까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취재해봤다라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민주당 입장은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 보고 기다리면 되는 거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냥 카드라 소문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과 야당의 공세가 있는 것이고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저도 이제 그 강기정 수석하고 통화를 해보니까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이 진짜 막 부르르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다 고소하고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고소했다는 것은 고소인 조사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권성동 의원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이제 특검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불가능하지만은 네. 과거부터 특검이라는 거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고 여당이 의석이 과반수가 넘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악화가 되면은 수용을 했던 전례가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네.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당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그렇게 주장해 와요.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그렇지만은 국문적 의혹이 가라앉지 않으면은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우선 라임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했는데 그 남부지검의 공보 담당 검사가 이 수사 결과가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좌천을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에서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사전에 보고도 전혀 안 했어요. 뭐 강기정 수석이 5천만 원 받았다 하더라는 것도 이제 보고도 안 하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수사팀을 보강하라 지시하는데도 제대로 보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융수사 경험 있는 친구들도 안에 엉뚱한 친구들 검사들을 데려와서 수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왜 그러면 검찰이 이성윤 검사장이 떳떳하고 이게 로비가 이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면은 이렇게 뒤로 질질 빼면서 이거 물타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거는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에서 맡겨가지고는 결국 국민적 의심과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검사로 가든가 아니면 독립된 수사본부를 발족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고 하더라도 못 믿겠다. 그래서 지금 명분쌓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 서울중앙지검 못 믿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뭐 국방부 못 믿겠다.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기관.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 여당의 행태, 정부의 행태를 보면은 못 믿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장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선 준비 그 위원장 인선이 철회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대로는 비대위 목표대로 가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세간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내부에서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그 뭐 아주 극히 일부 의원들 또 일부 우리 당의 이제 뭐 위원장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대다수 의원들은 비대위가 그런 대로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선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사전에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부총리를 역임하고 또 우리 당의 삼선 의원을 하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이에요. 네. 당선자의. 그래서 여러 차례 또 정치를 좀 떠난 지도 오래됐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사무총장이 아마 추천을 한 모양인데 그것이 지금의 우리 당에 나아가는 데 맞는 인물인가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교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거는 뭐 건강한 당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 얘기 나오면 항상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공천에서 터질 것이 먹어가지고. 터졌다. 터질 것이 터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의 대표 아닙니까? 이러다가는 비대위가 목표한 대로 가기 어렵다. 비대위 위원장 못 해먹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거는 이건 수틀리면 안 하겠다. 뭐 마치 이제 아이들이 나 밥 안 먹겠다 이러면 학교 안 가겠다 하는 것처럼 이분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특기인데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쨌든 이분이 굴러온 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박힌 돌을 뺄 것 같으니까 반발이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골맞고 서서히 고름이 터져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명, 당 색깔, 뭐 당사이주 본인이 뭐 거의 지금 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따라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속으로야 불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씩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 준비가 먼저 출범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봤더니 김선동 사무총장 사의 표명했다고 하고 내년 재보선을 위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선동 의원님? 서울시장의 뜻을 둔 우리 당내 정치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분들을 이제 국민에게 빨리 선을 보이고 그분들의 정책 정견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 사무처가 중심이 돼서 서울시장의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네. 그분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또 그분들 정견도 듣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김종민 최고위원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이 구성됐는데 네. 내년 재보선을 위한 준비로 봐도 될까요? 이제 국감이 끝나게 되면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겠죠. 네. 근데 이번 국감 아시다시피 원래 야당의 시간인데 네. 특별한 한방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이제 더 조급해졌다. 그래서 이제 경선 준비 이런 것도 먼저 띄우면서 먼저 이제 이슈를 선점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정감사 이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주변에 권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출마하셔야지. 시청자분들이 아니 이제 사실상 5선인데 네. 실제는 3선이지만 사실상 5선이니까 한번 준비해 보세요. 자, 이 뉘앙스 시청자분들이 다 알아서 판단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권성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